오늘은 장미애가 무슨 일로 마광숙의 은행 부채를 모두 갚아주게 되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유리창 너머 중환자실 안은 고요했다. 각종 의료 장비에 둘러싸여 힘겹게 숨을 쉬는 강수의 모습이 장미애의 눈에 들어왔다. 갓난아기였던 강수를 술도가에 버리고 독고탁과 함께 훔쳐낸 돈과 기술로 신라주조를 일궈 갑부가 된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화려한 성공 뒤에 감춰진 죄책감은 씻을 수 없는 흉터처럼 장미애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강수야. 입술은 굳게 다물렸지만 속삭임은 애절하게 울렸다.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신의 죄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장미애는 그저 멀리서 유리창 너머로 강수의 곁을 지키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다. 매일 장미애는 남편 독고탁 몰래 병원을 찾았다. 신라주조의 안주인이라는 화려한 가면을 벗어 던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중환자실 앞을 서성이며 강수의 상태를 확인했다. 간호사들의 눈을 피해 몰래 강수의 병실을 엿보기도 했다. 어느 날 장미애는 평소와 같이 중환자실 앞을 찾았다. 유리창 너머 강수가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심장이 멎을 듯한 기쁨과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감히 다가갈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멀리서 강수를 바라볼 뿐이었다. 강수는 병실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 전 훈련 도중 당한 사고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았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미래는 불투명했다. 그는 문득 병실 유리창 너머로 자신을 바라보는 낯선 여인의 시선을 느꼈다. 처음 보는 여인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저 사람은 누구지? 강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여인은 슬픈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람처럼 애틋한 감정이 느껴졌다. 강수는 여인의 정체를 궁금해했지만 섣불리 다가갈 수 없었다. 며칠 후 강수는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 정원을 산책하며 답답한 마음을 달랬다. 어느 날 그는 정원에서 우연히 그 여인과 마주쳤다. 안녕하세요. 강수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여인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강수를 바라보았다. 아, 안녕하세요. 여인은 어색하게 답례했다. 강수는 용기를 내어 여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혹시 저 아세요? 전에 병실 유리창 너머로 절 바라보시던 분 맞으시죠? 여인은 당황한 듯 시선을 피하며 말을 더듬었다. 아, 그게 그냥 지나가다가 잠깐 봤을 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강수는 여인의 행동에 의아함을 느꼈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침묵을 지켰다. 저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성함이라도 여쭤봐도 될까요? 강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여인은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장미애라고 합니다. 장미애. 낯선 이름 석자가 강수의 귓가에 울리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알 수 없는 혼란이 일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아련하게 저며왔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기억의 파편이 떠오르는 듯한 기분이었다. 장미애. 처음 뵙는 이름이네요. 혹시 저희 어머니를 아시나요? 강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인의 나이가 어렴풋이 기억 속에 남아있는 자신을 갓난아기 때부터 키워주다 세상을 떠난 어머니와 비슷해 보였다. 저의 어머니는 제가 아기 때 돌아가셨는데 아마도 살아계셨다면 아줌마 나이와 비슷할 것 같아요. 강수의 말에 장미애는 숨을 멈췄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했다. 그녀는 애써 놀란 기색을 감추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아니요. 저는 그런 분 모릅니다.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을 뿐이에요. 장미애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하며 강수의 시선을 피했다. 강수는 장미애의 어색한 태도에 의아함을 느꼈다. 그녀는 어딘가 불편해 보였고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했다. 죄송합니다. 실례가 되었다면 용서하세요. 강수는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정중하게 사과했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드리워져 있었다. 강수는 휠체어 바퀴를 굴려 자리를 떠나려 했다. 그때 장미애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저기. 강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장미애를 돌아봤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슬픔, 후회, 그리고 간절함. 강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장미애에게서 묘한 기운을 느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장미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작은 종이에 자신의 연락처를 적어 강수에게 건넸다. 저는 그냥 당신이 걱정돼서 그래요. 강수는 망설이다 장미애의 연락처를 받았다. 그는 그녀의 진심을 믿고 싶었지만 동시에 경계를 늦출 수 없었다. 감사합니다. 한편 한결로부터 오 팀장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한봄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평소 털털하고 당찬 성격의 봄이었지만 오 팀장의 입원 소식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오 팀장이 입원한 병실 문을 열자 낯선 풍경이 펼쳐졌다.
각종 의료 장비에 둘러싸여 침대에 누워있는 오 팀장의 모습은 그녀가 알던 씩씩한 오 팀장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오 팀장의 어색한 표정이었다. 모태솔로인 오 팀장은 이성과의 만남이 익숙하지 않았고 특히 갑작스러운 봄의 방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었다. 오 팀장님, 괜찮으세요? 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수는 얼굴을 붉히며 어색하게 대답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작게 들렸다. 봄은 강수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많이 아프시죠? 제가 너무 늦게 왔나요? 강수는 봄의 따뜻한 손길에 더욱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봄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회피했다.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정말로요. 얼마 전 학교에서 강수는 봄이에게 자신의 수호신이라고 여기는 해달 목걸이를 봄이에게 주며 해달이 수호신처럼 봄이를 지켜줄 거라며 봄이에게 주었다. 봄은 그래서 강수가 다친 것 같아서 내심 미안했다. 강수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애써 모른 척해왔다. 하지만 강수가 입원한 후 그녀는 강수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동료의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강수의 입원 소식에 광숙은 마음 아파하며 독수리 형제들과 함께 병문안을 갔다. 씩씩하던 강수의 모습이 사라진 병실 풍경에 모두 안타까워했고 광숙은 강수를 잃을까 걱정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었다. 강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대답했다. 광숙은 여전히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지만 강수의 말에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강수야, 괜찮아? 형제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강수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많이 놀랐지? 이제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오범수의 말에 강수는 마음속에서는 왈칵 눈물을 쏟아지는 것 같았다. 오흥수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농담을 건넸다. 야, 너 없으니까 심심해 죽는 줄 알았다. 얼른 나와서 우리 술도가로 돌아와. 오천수는 강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 모든 건 다 잘 될 거야. 가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광숙은 애써 밝은 척했지만 쉽지 않았다. 병상에 누워 힘없이 미소 짓던 강수의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다. 언제나 씩씩하고 듬직했던 막내 도련님의 다친 모습은 광숙의 마음을 찢어놓는 듯 아팠다. 광숙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옆자리에 앉은 범수는 그런 광숙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어깨를 토닥였다. 형수님, 너무 걱정 마세요. 동생은 씩씩하니까 금방 일어날 거예요. 범수의 위로는 당장 눈물 가득한 광숙의 마음을 달래기에 충분하지 않았지만 그의 따뜻한 말은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었다. 광숙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고마워요, 범수 도련님. 나도 그럴 거라 믿어요. 범수는 미소를 지으며 맞장구 쳤다. 그럼요. 우리 강수는 늘 강했고 이번에도 분명 잘 이겨낼 겁니다. 강수는 가족들의 따뜻한 위로와 헌신적인 간호에 힘입어 마치 기적처럼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다. 사고의 후유증으로 굳었던 얼굴에는 다시 미소가 번졌고 휠체어에 의존하던 그는 어느새 목발을 짚고 병원 복도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숙은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 강수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직접 만든 따뜻한 음식을 먹여주고 재활 훈련을 돕는 등 모든 부분에서 강수를 헌신적으로 도왔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활기가 가득했고 강수는 자신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심을 굳게 하였습니다. 형수님, 형님들께 감사해요. 덕분에 이렇게 빨리 나을 수 있었어요. 강수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광숙과 형제들은 눈물 섞인 미소로 그를 바라보며 넌 강하니까 앞으로도 잘 해낼 거야. 라며 그를 격려했습니다. 병실 멀리서 장미애는 강수의 가족들이 그를 돌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감동과 후회가 뒤섞였다. 그녀의 눈에는 강수를 둘러싼 가족들의 모습이 아름답게 비쳤다. 특히 마광숙의 헌신적인 모습에 장미애의 마음은 뭉클해졌다. 마광숙은 매일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해 강수의 상태를 확인하고 직접 만든 영양식을 가져왔다. 그녀는 강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강수, 오늘은 기분이 어때? 라고 물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강수가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광숙은 친어머니 못지않은 사랑과 정성으로 그를 돌보았다. 독수리 술도가의 형제들도 번갈아가며 강수를 방문했다. 그들은 강수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웃으며 그의 회복을 돕고 있었다. 장미애는 이런 모습을 보며 자신이 강수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에 대한 후회와 미안함을 느꼈다. 특히 광숙이 강수의 재활 운동을 도와주는 모습은 장미애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광숙은 강수의 손을 잡고 천천히 병실을 걸으며 조금만 더 힘내. 우리 강수, 곧 좋아질 거야. 라고 격려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사랑과 걱정이 가득했다. 장미애는 자신이 버린 아들을 이렇게 정성껏 돌보는 광숙에게 감사함과 동시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강수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자신의 존재가 오히려 그의 회복에 방해가 될까 두려워 멀리서 지켜보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날이 갈수록 강수의 상태는 호전되었고 장미애는 그의 웃는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광숙과 독수리 형제들이 강수에게 준 사랑과 지지가 그의 빠른 회복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장미애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는 강수에게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할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그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한편 병실 안에서 광숙은 정성스럽게 강수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강수는 형수님의 손맛이 담긴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광숙의 휴대폰이 울렸다. 광숙은 통화를 하며 점점 얼굴색이 어두워졌다. 그녀는 전화 상대방에게 연장을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듯 했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 보였다. 강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광숙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은행에서 대출금 연장이 안 된다고 하네. 당장 갚으라고 하고 안 그러면 술도가를 압류하겠대. 어떡하면 좋지? 이 말을 들은 강수의 머릿속에 얼마 전 만난 아줌마 장미애가 떠올랐다. 그녀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었다. 강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별 기대 없이 장미애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 아줌마, 안녕하세요. 강수입니다. 혹시 시간 되세요? 장미애는 강수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반가워했다. 강수야, 어떻게 지내? 많이 좋아졌니? 강수는 조심스럽게 술도가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했다. 장미애는 강수를 간호해준 광숙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기에 흔쾌히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강수야, 삼성동에 있는 박창구라는 사람을 찾아가봐. 그 사람이 해결해줄 거야. 사실 박창구는 장미애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장미애는 강수를 돕고 싶었지만 직접 나서기는 어려웠기에 이런 방법을 택했다. 강수는 광숙에게 연락하여 박창구를 찾아가 보라고 했다. 광숙은 반신반의하며 박창구를 만났고 놀랍게도 박창구는 거금임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었다. 이 거래는 비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광숙은 너무 기뻐 환호성을 질렀다. 그녀는 받은 돈으로 모든 은행 빚과 사채 빚을 갚았다. 이제 자금 압박 없이 공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강수는 기적처럼 빠르게 회복되어 퇴원하게 되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